오늘 뉴스 라이브에서는 여당의 중진이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초대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외교통일자 또 여당의 당권 주자로 요즘 꼽히는 분이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사실 뭐 정국부터 예. 여쭤보고 싶지만 예. 외교 문제 우리한테도 중요하고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것은 이제 우리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내년이면 이제 당장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예. 여야 간의 협의가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IRA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한국산 전기차들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 또 등의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도훈 외교차관도 지금 미국에 가고 여러 가지 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백악관이 좀 움직일 지금 가능성은 좀 있는 건가요? 사실 이도훈 외교차관이 경제 외교를 점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IRA 개정을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사실 최근에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예.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IRA 법안을 개정하려면은 지금 회기, 소위 말해서 레임닥 세션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제가 우리 한국 자동차협회하고 이 피해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랬더니 앞으로 3년 동안 55만 대, 무려 27조 5천억의 피해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만 하부 규정, 하위 규정의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시행령 같은 거를 첨가를 해서 우리 차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막바지에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르면 언제쯤 그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을 일단 미국 재무부가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1월 1일 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법안의 시행을 한 3년 정도 유예해달라. 또 우리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지아에 지금 2025년까지 55억 불을 불여서 전기차 공장을 짓거든요. 네, 이런 현대차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달라 이런 등의 요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상용차, commercial vehicle이라고 하는데 상용차는 이 IRA 법안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네네.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지게차. 그래서 이런 상용차 규정을 확대하는 그런 시행령, 하부 규정을 우리의 요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 차량, 리스 차량도 상업용 차량에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마 지금도 이도훈 차관이 가서 그쪽 미국 조야에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공화당 협조가 좀 필요한 거죠? 공화당의 지금? 협조는 공화당에서는 사실 IRA 법안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IRA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 감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는 의원들은 거의 다가 민주당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조지아 주의 상원의 워낙 의원이라든지 또 민당의 여러 하원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고 오히려 공화당은 좀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여간 시급한 현안이니까요. 예. 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예. 바라고요. 전당대회가 이제 3월 초로 이제 그 관측되고 있는데 예. 당 대표에 출마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일단 당대표, 차기 당대표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내후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근데 내후년 총선 승리의 가능성, 제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36%인 반면에 네네. 민당이 일당이 되길 원하는 의견, 이 여론이 49%예요. 그렇군요. 누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네. 총선 승리 결국 수도권 승리거든요. 수도권의 121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한 17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수도권 이제 4선 의원이고 예. 또 제가 지난번 2016년, 2014년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척박한 수도권에서 수도권 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네네. 수도권의 대약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예. 면에 있어서 주변에서 많은 이제 얘기가 또 요청도 있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적임자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 적임자 물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솔직히 다른 후배에 비해서는 제가 수도권 선거 승리의 견인차라고 자부하고 MZ 세대는 어떻게 하실 MZ 겁니까? 세대는 솔직히 저도 물론 MZ 세대라는 건 예. 여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 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MZ 세대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을 되기를 바라느냐 그 여론조사 보면요 놀랍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20%.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를 좀 이렇게 소통하고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대적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또 젊은 층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금 젊은 층하고 소통한다고? 아니 제가 제 지역구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선거에서 살아오고 또 사실 우리 당에 있는 젊은 층들하고도 제가 교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네, 네. 수도권 대표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에 이제 나갈 뻔하다가 이제 못 나가셨지만, 예, 예. 그리고 또 안철수 그 전 대표는 서울이 지역구고요. 예, 예. 이분들 수도권 공략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 물론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 수도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척박한 수도권 환경은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분당 갑 지역입니다. 거기 아주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제 옥토죠, 옥토. 네, 한마디로 분당이죠, 옥토, 맞습니다. 옥토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 뭐 수도권의 어떤 어필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당원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반발 이런 게 강하고요. 그래서 누가 수도권 처절한 선거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과 메시지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인지도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인지도.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 큰 무대에 나와보지 못한 이제 신참 루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장이 펼쳐지면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정진석 예, 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했는데요. 이 3반 아이들이 누군가요? 아니 3반 아이들 저도 자세히 그분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윤 의원님 몇 반입니까? 지금? 저는 뭐 일반으로 일반인이죠. 얘기하는데 예. 아이,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참 잘하고 계십니다만 예. 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것은 전당대회 준비 또 경선 룰에 관한 이제 조직 기구가 펼쳐지면 거기서 할 얘기지. 네, 네. 정말 일반 3반 가르면서 할 얘기가 있었냐. 아무래도 예. 저분이 이제 당신 비율을 되게 높이자라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같습니다.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예. 사실 지금 7대 3입니다. 7대 3. 당심 7, 또 여론은 민심 30, 예. 3이거든요. 7대 3인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당원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더 늘려. 9대 1로 하자. 아예 100%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9대 1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 경선 때 보면 7.5대 2.5를 했습니다. 민심의 비율을 2.5까지 올렸습니다. 예. 10에서 25% 올렸는데 예. 네, 네. 야, 우리가 민주당도 민심의 비율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는 되겠느냐. 어차피 당이라는 게 민심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인데 그래서 네. 저는 룰 개정에 대해서 현행 룰 솔직히 말해서 당심 민심의 비율이 7대 3 아닙니까? 당심이 민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네. 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당 대표 경선에는 도입이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이 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사실 이대로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 당심이 높은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심이 높은 게 저야 당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 저 개인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당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를 봐야 된다. 우리 당이 민심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 예, 예. 7대 3 현행 룰이 좋다. 예. 이렇게 단신을 한 줄 제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인지도가 내가 지금 부족하다 예, 예. 말씀하셨는데 4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4선 의원이신데 인지도가 부족한데 그럼 이번 당 대표 나와서 당선이 될 수가 있나? 예, 근데 예. 많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시청자들께서. 뭐 인지도가 이제 최근에 제가 무소속에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핵심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당권 정지도 받고 또 공천 탈락도 또 학살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고 그러나 장이 펼쳐졌을 때 자기의 어떤 당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비전 또 어떤 전략 메시지를 제시하는 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 대해서. 예. 이번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뭐 윤심 경쟁이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의원님을 이렇게 뵀을 때 예.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어떻게 제가 분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는 친윤입니다. 친윤이십니까? 그러면 예. 이제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예. 면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친한 건 맞습니까? 대통령을 존경하고 예. 친합니다만 저는 뭐 윤핵관 그분들하고 목소리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노력을 하시나요? 저희 어떤 소신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 장관의 문제라든지 네. 또 MBC 기자 탑승 거부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이 수도권이어서 저는 척박하고 정말 절실합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차기 총선에서 36%가 안 되느냐. 그게 우리 민심의 현 주소라는 거. 네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화 통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의견 개진은 제가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분들한테 하고 있고 대통령하고 소통은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는 사이군요. 근데 대통령 언제든지 누구나 원하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큼 소통 잘하시고 가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당권에 나선다 해서 대통령하고 계속 소통하고 전화하고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부담 드리는 게 아니냐. 사실 최근에 윤심 논란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걸 해야지 자꾸 대통령을 갖다 붙이고 대통령하고 연계하는 거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지양해야 한다. 예.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냐. 부담 드려서 안 된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열린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가를 누구보다도 열린 소통하고 해주셨는데 계십니다. 예. 또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최근에 김기현 의원을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까운 친윤분들을 관저로 부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 뭐 윤핵관 네 분에 대해서 부부동반 만찬했다. 사실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솔직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캠프에서 노력했던 네 분에 대해서 부부까지 모셔서 관저로 옮겼으니까 관저 구경도 시켜줄 겸 저녁 식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론 플레이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언론에 새 나가요. 그것도 참 난 이게 예. 이상합니다. 저는요. 제가 알기로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도 관저 가서 뵀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왜 유독 정치인들만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대통령의 관저 정치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데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예. 그게 문제다. 예. 의원님은 관저 가셔도 얘기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예. 갔다 오셨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제 직접 전화 통화도 하시고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사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 윤 대통령과 그런 사이가 되셨어요? 저는 대통령 우리 당에 오신 다음부터 사실 그 전에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부터 익히 우리 윤석열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저하고 이 속된 말로 통이 가슴이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우리 당에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소통하면 야 정말로 여기도 정치권에 가슴으로 소통하는 분이 있구나. 정말 제가 찾던 분이었구나. 저하고 가장 맞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룰 논란이 이제 계속된 게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예, 예, 예.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적합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선거 때 예, 예. 대통령실에서 온갖 방해를 다 했다. 그래서 예. 내가 떨어졌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유승민 의원은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당원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현장에 나가서 당원 간담회 해보면요. 전부 유승민 반대 목소리를 외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제가 참 우리 대학교과 선배님입니다만은 참 이번 당권에는 예. 정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좀 윤석열 정부가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어떤 당원분들의 말씀 또 이런 걸 듣고 좀 거국적으로 거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예. 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조언을 드린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아마도 거취는 이제 물러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께서 뭐 어떤 반응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MBC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원과 국민들한테 얘기를 예.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네, 네. 이 장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시기는 실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유가족 분들의 사퇴 요구가 있기 전에 사퇴를 했어야 됐다라는데 지금은 사퇴 시기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상민 장관을 사실 핵심 증인으로 불러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 이것은 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그것을 건의안을 수용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야당의 이 무리한 힘 자랑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카드까지 바로 꺼내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요. 뭐 오늘 조간지를 보니까 뭐 탄핵은 뭐 의무다라고 하는데 사실 탄핵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역풍이 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안 이 발의를 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1이거든요. 또 의결도 제적의원 과반수입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이제 우리 헌재에 보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또 탄핵이라는 게 사실 보면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심각하게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소추안을 내는 게 의무다라고 민당 지도부가 얘기하지만 솔직히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민당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슴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아직 지금 만나지 않으셨고 예. 어제 이 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도 내가 만나고 싶은데 뭐 지금 답이 없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만날 타이밍이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진목 정무수석이 가서 한번 만나겠다 했습니다만 어떤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측근들, 뭐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여러 이제 피의 혐의를 받고 있고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만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뭐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뭐
민주당이 지금 뭐 단일 대우로 가고 있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소환 일정이 좀 가시화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단일 대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민주당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갈수록 현실화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될 거다. 그래서 반명계 또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내용에 좀 휩싸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총선 승리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수도권 그다음에 MZ 세대에 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제가 보면 한마디로 야권의 프레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면은 예. 모든 게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게 정책 목적의 수사로 비춰집니다. 네. 야당의 프레임이군. 그런데 왜 우리가 차출론을 얘기합니까? 야당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 검찰 출신의 당대표, 거기다가 검찰 출신을 공천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공학 프레임이 덮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둬야 된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윤핵관들 물러나고 한핵관이 생길 겁니다. 왜 이런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안 되니까 제가 나서야 되겠다.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예.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적 판단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당이 더 좋은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총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총선 승리에 나와라, 차출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총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저리 가서 하는 얘기지 지금 총선이 아직까지 1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 얘기하자. 저는요. 이런 왜 야당의 프레임에 왜 빠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 당에. 지금은 한동훈 얘기할 때가 아니라 윤상현이 나설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봐주시면 겁니까?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당내 얘기를 하나 좀 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예. 이렇게 될 바에는 국정조사 받았으면 안 된다. 이거는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당한 거다라고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솔직히 특수보직입니다. 네. 야당 정말로 무지막지한 터프한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하고 협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상이 어려운 상황. 제가 10년 전에 원내 속 부대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대가 이 야당인데 얼마나 그 개인적인 고충이 있겠습니까? 말 못할 고충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장제원 의원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좀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 오히려 우리 원내대표를 공격하기보다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저 야당 지도부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더.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는 이른바 친이계들이 핵심을 다 차지하고 있고 친박은 거의 없다. 친박 출신이시니까 예.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에 캠프를 짤 때부터 과거 친이계 의원들, 친이계 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짜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캠프 밖에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저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왔고요. 또 기존의 친박에 있는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은 과거 친박계, 사실 친박계 의원들은 의리는 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친박계 분들에 대해서도 그 공간을 당신께서는 다 생각하고 계시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발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아,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